지금 중동에서는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아직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가운데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예멘에서는 여러 전선에서 대규모 전투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정부군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영토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터키, 파키스탄과 새롭게 맺은 군사동맹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을 이긴 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포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분석가들은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가 26억 배럴의 석유를 잃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1979년 이란 혁명을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두 가지 전개 양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오늘은 아직 8월 14일이고 15일로 넘어가는 밤입니다. 정말로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긴급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방송은 예멘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후티 반군이 이미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하여 이 나라의 내전을 다시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후티 반군과 그들과 연합한 부족 민병대가 예멘 중부 타이즈시 근처의 친사우디 세력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친사우디 세력은 공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티와 연관된 채널들은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전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라흐주주의 접경선과 알쿠바이타시 근처, 그리고 마리부주의 남부 교외와 하립 지역에서도 전투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즉, 이 분쟁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2022년에 어느 쪽도 성과를 내지 못해 전투가 중단됐던 모든 지역에서 다시 전투가 재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선이 교착 상태였던 모든 구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저항군, 즉 예멘 정부가 통제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하루 만에 서해안 지역에서 78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6번은 탄도미사일로, 42번은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군은 후티 반군의 공격이 군사적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은 엘무카 항구와 민간 시설을 겨냥했습니다. 정부는 후티 반군이 전선과 참호에서 인명과 탄약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티 반군은 바로 그 엘무카 항구 지역에 있는 친사우디 세력의 진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항구를 점령하려는 이유는 홍해 연안을 장악하고 친정부군의 중요한 이점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현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일부가 후티 반군의 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엘무카 항구는 바로 홍해로 연결되어 있으며 바브엘만데브 해협과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항구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예멘과의 국경에 위치한 지잔의 사우디 정유시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을 상대로 공습을 가했고 친사우디 세력은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의 격렬한 국면에서 경제적 압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호르무즈 해협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202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멘에서 여러 전선에 걸쳐 양측 간 대규모 전투가 동시에 벌어진 것은 2022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에게 적에 대한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위란 바로 탄도미사일과 드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취약한 입장입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 없고 미국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리야드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후티 반군은 예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것을 아라비아 군주국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 터키와 새롭게 결성한 군사동맹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나토 헌장 5조와 유사한 군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즉,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 협정이 체결된 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습니다. 정유시설을 타격했죠. 그리고 지금 예멘에서는 다시 내전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터키나 파키스탄 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몇 주간의 구체적인 수치들이 긴장 고조의 규모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8월 6일, 에도 후티는 하드라마우트와 마리브에 있는 사우디군 주둔지에 대한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최소 58명이 사망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 같은 주들의 군사 캠프를 겨냥한 유사한 공격으로 정부군 병사 최소 30명이 사망했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후티는 알자우프주에서 미사일 8기를 발사했습니다. 특히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한 군사 캠프에서 군인들이 아침 훈련을 위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후티가 공격한 알모아 항구는 여전히 주요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후시스는 며칠째 이 항구를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시스 군사 대변인 야히야 사리아는 이 목표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모카 항구는 예멘 서해안에 위치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경로 중 하나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과 가까워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멘 내 당사자들 사이에 공식적인 평화 조약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부터는 비공식적인 휴전, 말하자면 서류상 신사협정만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평화 조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신사협정조차도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예멘 전쟁은 다시 정말로 전면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란 자체에 대한 최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상황이 예멘에서 벌어지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후티와 테헤란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지역에 압박을 가하는 동일한 논리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셋은 전날 파나마 방문 중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미 해군은 함정의 교대를 통해 무기한으로 이런 봉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이란에 대한 이 봉쇄를 앞으로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이라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경제 압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다음 주에 있을 추가 발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느 나라의 경제적 고립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달 초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스콧 베센트의 발언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는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란에 대한 그런 고립이 있을 것이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우와 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걸 좋아하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작전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패배하고 있는 이란을 완전히 격파한 후 곧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포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미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선박도 그곳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 목요일 하루 동안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9척의 선박이 통과했으며 그중 5척은 페르시아만으로 향했고 4척은 오만만으로 나갔습니다. 간조하지만 이란이 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홍해의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해 트랜스폰더를 켠 선박 19척이 통과했습니다. 일부 선박들은 아예 트랜스폰더를 끄고 이동하기 때문에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타협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전날 오만이 제안한 이 해협을 50대 50 동등하게 공동 관리하자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란은 자신의 방안을 고집하고 있는데, 즉 한항로는 완전히 이란 영해를 통과해야 하며 그래야 이란이 효과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손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또 한 대의 미국 MQ-9 리퍼 무인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란과의 충돌에서 미국의 이 유형 드론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손실 수는 45대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보유량의 약 25적 %에 해당합니다. 전체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도 막대합니다. 사우디 아람코 대표의 평가에 따르면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는 26억 배럴의 석유를 잃었습니다. 이는 전쟁 전 하루 1억 300만 배럴의 수요를 기준으로 세계가 25일 동안 소비하는 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급 차질은 누적 물량 기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전 세계 석유 시장의 하루 부족분을 500만 배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람코는 페르시아만에서 하루에 1100만 배럴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공급 부족은 더 심해졌을 수도 있는데 카스피의 송유관 운영사들과 컨소시엄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흑해 터미널에서 석유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미 3월에 전략 비축유에서 4억 배럴의 석유를 방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아있는 국가 비축유 중 약 3분의 1이 미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1983년 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5월에 경고했습니다. 비축유 인프라의 4분의 1이 이미 사용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실제로 방출할 수 있는 양은 1억 배럴을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서방 국가들의 석유 비축량이 이미 최대 한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은 17억 배럴의 비축량을 가진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전쟁 전 수입량을 거의 1년 가까이 더 충당할 수 있습니다. 서방의 비축량은 6개월치입니다. 즉, 중국은 이 전쟁을 충분히 버틸 수 입을 수 있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예멘의 후티 반군은 2022년부터 중단됐던 여러 전선을 동시에 열었고 전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 드론, 그리고 미국의 확실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취약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 자체도 오만과의 타협을 거부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기한 봉쇄와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약속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분석가들의 냉정한 계산에 따르면 세계 석유 비축량이 현재 공급 부족을 약 0 정도만 메울 수 있습니다. 즉,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 이 두 곳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양쪽에서 압박하는 이중 압력이 오래 지속될수록 세계 저장고에 있는 실제 연료 비축량이 단순히 부족해질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이 석유 흐름을 열기 위해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